상처를 치유할 때 의식 차원, 표면 차원에서 치유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치유하는 것이 더 잘 치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창법이 더 치유력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력을 송가인이 서양 가창법인 트로트 가창에 가지고 왔어요. 전부 가져온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서양 가창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영두사나라고 한다든가 할 때 불쑥불쑥 사이사이 틈틈이 그것이 발휘가 되면서 그때 이제 치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수의 노래 혹은 예술작품의 노래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공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노래와 내가 하나가 된다,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연결됨,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는데 이 무대 환경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가수와 감상하는 관객 사이가 이렇게 무대로서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소리 가창 환경은 이제 마당에서 원래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당이라고 하는 공통 공간에서 단상 단화가 없이 공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수가 있죠. 북을 쳐서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는 분이 있는데 추임새를 넣어요. 가수가 노래할 때 얼쑤, 옳지, 그렇고 말고 하면서 이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없는 일이죠.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끼어든 그 순간에 고수와 가창자는 하나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됨이 서양에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됨이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일고수 이명창 해갖고 고수가 가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렇게 끼어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관객이 끼어듭니다. 감상자가 고수하고 같이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면 잘한다고 그래요. 서양에서 그러면 큰일 났죠. 서양에서 공연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박수 치면 야단 맞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관객과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집니다. 이 어우러짐 하나됨이 더 많은 힐링을 발생시킬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 가창자가 무대 위에서 솔베이지 노래를 불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가창자는 솔베이지가 되기는 되는데 내가 솔베이지가 되어 노래를 해요. 솔베이지의 슬픔을. 근데 솔베이지가 된 상태이긴 한데 내가 솔베이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연기하는 연기자가 내가 예를 들면 햄릿을 연기하는데 내가 햄릿 연기를 하고 있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춘향가 가창자가 춘향가를 부를 때 그도 역시 솔베이지가 된 서양 가창자처럼 춘향이가 되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춘향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알고 있긴 알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걸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춘향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춘향인 줄을 몰라요. 이런 하나됨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를 내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국의 그 음악에 대한 고전인 악기에 보면은 마음이 격동하게 되면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음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희로애락에 격동되면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음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과 성이 있는데 음은 이제 말하자면 당시로서는 클래식한 귀족들의 노래를 말하고 성은 이제 대중들의 노래를 말해요. 지금은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노래가 출발한 것은 그 아픔과 슬픔을 노래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것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한스럽고 이런 걸 노래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시가, 그때는 이제 시와 노래가 하나가 되어 있어서 시가였는데 시가들을 보면 대개 이별을 노래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오래된 시가가 공무도화가죠.
가요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또 그 영화로도 나왔죠.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게 이제 공무도화가거든요. 공무도화가 보면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공은 임이고 무는 하지 마세요. 도화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게 이제 이별을 안 하려고 하는 여인의 노래예요. 근데 그 남편이 끝내 강을 건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무도화가를 부른 다음에 그 여인도 죽었더라 이런 얘기인데, 바로 이러한 아픔, 고통,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맨 처음 노래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옛날로 올라갈수록 그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노래들은 엘레지, 즉 애가 슬픈 노래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슬픔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슬픔에 푹 빠져가지고 카타르시스를 하고 싶다. 내 슬픔을 정화시키고 싶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가 되고 예술이 되기 전 단계에서 슬프면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에는 부르짖게 됩니다. 조금 슬프거나 조금 고통스러우면 하고 견디지만 아주 통절하게 아플 때, 통절한 이별을 했을 때,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거예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당연한 일이에요. 돌아가시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산에서 묻고 한 10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가슴에 묻는 자식은 다르죠. 내가 먼저 죽고 네가 나중에 죽어야 되는데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개운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슴에 묻고 평생 해소를 못하고 앓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 터져 나오는 울음과 자식이 죽었을 때 터져 나오는 울음은 다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터져 나온 울음은 그냥 울음이에요. 내가 우는 줄 알면서 우는 거예요. 서양식 가창자가 솔베지가 되어서 내가 솔베지가 되어서 노래한다 알고 있는 거랑 같고, 자식이 죽었을 때 우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우는 줄 몰라요. 내가 자식이 되어서 웁니다. 판소리 가창자가 춘향이가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그때는 음악이 없습니다. 부르짖으니까 그냥 비명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정신이 나가지고 내가 울고 있네 라고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면서 이제 예술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미술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철학으로 넘어가서 곰곰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노래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노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가 고통, 2단계가 부르짖음, 3단계가 예술 이렇게 되는데, 이 3단계로 넘어가서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전통의 가창은 2단계가 끝나지 않은 2단계의 절반 발을 딛고서 3단계에도 절반 발을 딛고서 가창하거나 만들어진 노래가 많습니다. 한오백년 같은 노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 그 한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절반 이상은 이제 노래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끝나지 않은 그러한 고통, 그런 부르짖음, 아직도 남아있는 부르짖음성, 그 성질이 한만은 하고 한자에다가 힘을 주는 그런 가창법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넘어왔으면 이제 정화가 됐으니까 한만은 이렇게 부드럽게 부를 수가 있는데, 아직 부르짖음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만은 자식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송가인 가창으로 돌아오면은, 송가인 가창법에 이런 판소리적인 요소, 우리 전통 가창법의 요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농두산 엘레지에서
용두사나하고 첫 부분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원곡자인 고봉산 선생은 그렇게 안 불러요. 아주 부드럽게 용두사나 올라가는데 송가인은 용두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툭 던져요. 여기에서 이제 판소리적 요소, 아직 부르짖음이 다 끝나지 않은 요소가 생기고, 바로 이 부르짖음이 다 끝나지 않은 부분이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원시적인 감정, 어린애적인 감정, 고대적인 감정 또는 무식, 거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깊은 치유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이 이 시대의 중장년들에게 호소가 됩니다. 이 시대의 중장년은 청소년, 그 아래 세대에 비해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죠. 더 많이 부르짖음이 필요하죠. 그 부르짖음을 송가인이 대신해서 부르짖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발생하는 거죠. 송가인 팬들의 대부분은 50대, 60대 이런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 사이트도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겹쳐요. 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송가인 가수는 젊은 가수인데도 그런 가창법을 사용하고 저희들 세대에게 호소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판소리적 특징. 아직 마음이 다 정화되기까지는 아니고 부르짖음이 남아있는 부르짖음과 그쪽에 한쪽 발을 딛고 있는 부르짖음이 노래로 넘어오기 전 단계, 그 부르짖음의 10%인지 20%인지 30%인지 5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발을 디디고 있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많이 당했고 아픔을 많이 당했고 상처를 많이 받아온, 멀게는 1950년대 6.25 전쟁 때부터 또는 7, 80년대 산업화 시대 또는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또 독재와의 투쟁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현대까지 온 이런 여러 변화를 겪어온 우리들이 더 많이 고대적인 요소 또는 우리 한민족의 특성, 옛날 분들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면에서 젊은 친구들보다는 더 많이 고대인들의 한국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전통 가창법 요소가 도입됨으로써 자극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스트롯2에서도 보니까 이 민요 내지는 전통 가창법을 배운 그런 가수가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몇몇 가수들은 다 민요나 그쪽에서 넘어왔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송가인이 아주 특별하게 더 강하게 판소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인이 박힌다고 그럴까요? 더 송가인 팬들이 더 열정적으로 이 가수를 좋아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르짖음, 다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르짖음이 이제 우리말로는 그게 한이죠, 한. 한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한이라고 부를 만한 것까지는 아니고 많이 순화가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대적이고 우리 전통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분들하고는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민주시대에 살고 있고 나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고 오늘 내일 먹을 것이 당장 떨어진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선 아리랑에 나오는 것 같은 절절한 그러한 슬픔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비교적으로는 거기에 가까운 정서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이제 한이죠. 그 한을 이제 송가인 가수가 이제 풀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서양식으로 말을 하면은 에토스적인 것이 아니라 파토스적인 것입니다. 이제 에토스는 머리, 지성 이런 것이고 파토스는 열정, 감성 이런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파토스성이 한국인에게 강합니다. 한국인은 지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이죠.
더 많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가인 가창은 그런 파토스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열정, 이제 분석보다는 몰입, 주객 분별, 나와 너를 분별하기보다는 주객 합일,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인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너와 나가 하나일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내 나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 그러잖아요. 내 마누라 그래요. 우리 집 그러잖아요. 내 집 그래요. 나와 너가 뚜렷이 분별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말 속에 나를 포함시켜가지고 아주 함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그런 우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성 속에서 치유가 발생하고 그 치유를 송가인이 건드립니다. 삶은 사실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그런 외롭고 힘든 삶을 위로해주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고마운 친구 중 하나죠. 그리고 송가인은 그 음악을 통해서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가창법을 원용한 그런 창법을 통해서 우리를 힐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힐링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